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023년 대비 여러분들 우리 제 수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제니스 영어 시간입니다. 네, 제니스 영어 모든 것의 기본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즘은 그 문법이 많이 틀렸다 그랬는데 사실은 문법은 지금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어렵게는 안 나오는데 아마 특히나 이제 수능하고 이제 좀 다르죠. 그죠? 수능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특히 영작을 좀 틀렸는데 이제 영작의 어떤 출제 방법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아마 이제 그러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전반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이제 보면은 특히 이제 올해 2023년 지방직 9급이 뭐 국가직보다도 오히려 이제 지방직 9급이 굉장히 좀 딱 아마 고난도 이제 앞으로 딱 고난도 정도로 이제 갈 것이다 이제 그 생각을 좀 아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좀 전형적인 그런 문제를 냈는데 내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일단은 뭐 어휘는 이제 기본 어휘, 수능 어휘, 어휘는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그죠? 네, 어휘는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다행히 이제 아마 패턴을 가지 않을까. 중전에는 지금의 그 어휘보다는 뭐 난도가 굉장히 높았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제 순수하게 어휘만을 물어보려고 이제 출제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거보다는 그냥 일상적으로 좀 많이 쓰는 단어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이제 수월하게 좀 갈 수가 좀 있는 면이 있다. 그래서 참 그거는 좀 다행이다. 이제 그런 생각 드는데. 그다음에 이제 문법 같은 경우가 실제로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실제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 문장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은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친구들이 보게 되면은 자꾸 이제 포인트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건 진짜 잘못됐다.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가령 뭐 나오면 뭐 이런 단순한 이제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좀 이렇게 따져가면서 이제 이 문장 전체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물음이 이제 가장 크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결국 뭐하고 연결되느냐면은 독해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도 이제 봐서 보게 되면은 조금 특히 이제 그 수능하고는 좀 굉장히 다른 것이 수능에서 문법 별로 강조하지 않잖아요. 그죠?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별로 강조하지 않는데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문법 문제 자체로 출제되는 것 그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법 구조를 지문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느냐. 그래 약간 어느 정도의 정확성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 다시 얘기하자면은 그냥 우리가 이제 수능 같은 거 보면 단어 해서 대충 이런 내용일 거야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맞게 돼버린 그런 경우가 많지만은 근데 우리는 조금 약간 문법이 좀 꼬여 있는 그런 문장 속에서 그걸 힌트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다시 얘기하자면 빈칸 문장 같은 경우도 뭐 한 줄짜리의 빈칸 이게 아니라 한 문장에 3-4줄짜리 되는데 빈칸을 빼버린다든지 내용일치에 포인트를 제시하는 문장도 3-4줄짜리 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 3-4줄짜리 되는 거에 있어서 그 구조를 전체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굉장히 크다. 근데 이제 문법이라는 걸 다시 얘기하지만 그렇게 내가 지금 얘기한 바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 포인트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장을 볼 수 있느냐, 글을 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공부를 좀 집중해서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꼭 얘기를 하는 것은 첫날 얘기라는 것이 제발 포인트 중심으로 공부하지 말라. 포인트 중심으로 공부하지 말라. 내 책에서도 여러분들 원데이 문법 요약사라고 해서 포인트 중심의 책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건 강조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뭐 시험 한 달 정도 남겨놓고서 쫙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하고자 할 때 그런 이제 포인트 요약서 이런 거로 보는 것은 맞지만 평상시 공부할 때 요약서 같은 거 보게 되면 이거는 거의 시험을 망칠 수가 있다. 특히 이제 수능이라는 것을 공부했던 수능 세대인 여러분들이 우리 공무원 영어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바로 포인트만 가지고서는 이건 아주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단은 제일 경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가서는 특히 이제 독해 같은 것도 보게 되면은 뭐 상당히 내가 이제 스킬을 많이 가르쳐 드려요. 스킬을 진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친구도 이제 보게 되면은 거의 틀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스킬이 필요한 문제들인데 그게 약하다 보니까 해석을 하려고 하면 뭐야 이거 이래도 말되고 저래도 말돼버리고 이런 특히 AB 순서 같은 거 순서가 이래도 순서 맞는 저래도 순서 맞는 이런 식이 돼버리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문제는 결국 뭐냐면 어떤 방식의 접근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스킬을 알아줘야 된다. 그래서 나도 굉장히 스킬 쪽에서도 굉장히 좀 내가 강점이 좀 있지만 근데 그것은 우리가 공부하는데 마지막 단계가 돼줘야지 처음서부터 야 이거 시험 문제 나와 그러니까 요것만 외워 요런 식으로 풀어 요것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시험이라는 건
한 문제 차이잖아요. 난 그걸 진짜 강조합니다. 한 문제 차이다. 혹시 그런 거 느끼셨나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뭐 학교 불합격 따지게 되면 결국 한 문제라 그래. 한 문제면 5점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한 문제 5점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합격 점수를 놓고 봤을 때 놓고 보게 되면은 결국 누가 5점을 더 맞았는 5점 덜 맞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두 문제를 더 맞췄다. 컵보다 두 문제 더 맞췄다. 그러면 굉장히 안전하게 우리가 이제 합격을 기다릴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렇게 결국 한두 문제 차이가 된다. 그래 한두 문제 차이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확성을 높여줘야 된다. 이제 그것이 진짜 우리 시험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것 중에 하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내가 오늘 첫날이고 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하고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접근할 것이냐, 바로 그 기본에 대한 설명을 좀 오늘은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포인트 중심으로 공부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글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문장 구조 파악하면서 문법에 따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친구들도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뭐 토익도 공부했었고, 혹시 토익 본 적 있어요? 없습니까? 네. 네, 뭐 토익이나 800이야, 900이야 이래가지고 해서 난 800점, 900점이니까 우리 공무원 영어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토익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문제 유형 자체가 엄청 다르죠. 엄청 다릅니다. 진짜 다릅니다. 그러니까 토익 900 맞았다, 800 맞았다, 그건 아무 소용도 사실 없다라는 거니까 내가 이제 경험한 바에 의한다면 토익 900 맞았다 할지라도 우리 공무원 영어에서는 60점을 못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역으로 얘기해서 공무원 영어에서 60, 70 맞았다라고 한다면은 거꾸로 역으로 토익은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토익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공무원 영어하고 직결되진 않는다. 근데 공무원 영어 성적이 좋다라고 한다면 토익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공무원 영어가 또 하나 뭐가 있느냐면은 온갖 별 거지 같은 거 다 나오잖아요. 그죠? 단어 나오죠, 수거 나오죠, 영장 나오죠, 사거리 나오죠, 독해 유형도 아주 다양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온갖 유형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게 다 해준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무원 영어 성적이 좋다라고 한다면은 역으로 토익도 좋아질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토익이 좋다라고 해서 바로 공무원 영어를 잘 볼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다. 물론 장점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토익 성적이 좋다. 가령 다른 어떤 편입이 좋았다라든지 탭스가 좋았다라든지 아니면 요즘 GTLP를 많이 합니다만 GTLP 성적이 좋았다라든지 이런 거는 나름대로 공부하는데 하나의 장점으로서 내가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성적 좋다고 해서 오만하지 말라. 요 얘기를 내가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게 되면은 그런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나는 이거 잘하니까. 심지어 전에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나 영문과 출신이에요, 선생님. 이런 얘기. 난 토익을 900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 한다든지. 근데 그 친구, 솔직히 이제 좀 전에 얘기니까 내가 말씀드리면 그 친구가 바로 뭐냐면 여학생이었었는데 자기는 그래요. 서울에 있는 경희대학교 영문과를 졸업을 했고 한 번도 900 이하를 토익 성적이 900 이하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왜 공무원 영어는 5, 60점을 못 벗어납니까? 라고 해서 하소연했었던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시험이라는 것에 접근을 어떻게 해줘야 될 거냐, 공부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라는 우리 시험 나름대로 특징을 가지고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적 좋다고 해서 우리 시험 우습게 보지 말라. 그이라고요.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전에는 또 어떤 친구 진짜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는데 자기는 그 당시에 7급을 준비했었던 친구인데 지금은 이제 약간 빠졌습니다만 애무용사직이라고 해서 이제 7급에 있었는데 자기는 고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 중국으로 유학을 갔대요. 그러다가 대학을 영국으로 갔고 그래서 영국에서 대학원까지 나왔고 그리고서 영국에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무원이 되려고 한국에 와서 준비를 하는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선생님 왜 저 60 못 넘어요? 그러면 그 친구 하소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선생님, 그 친구 그 여학생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선생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영국에 있는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는 얘기는 간단히 얘기해서 영어로 논문을 써가지고 통과한 거 아니냐. 그잖아요. 영어로 논문을 써가지고 통과했으니까 내가 석사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일하더라고요. 그거랑은 점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은 영어 실력이 좋은 것과 또 점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은 다른 성적 좋다는 것은 큰 장점일 수 있지만은 오만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 영어에 맞게끔 하나씩 공부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진짜 아주 간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만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단기간 합격이죠. 그죠? 이거 뭐 3년, 4년, 5년 이렇게 간다라는 거 이거 끔찍한 일이잖아요. 난 그걸 내가 못 참아. 그 좋은 나이에 이 어두컴컴한 데서 미쳤다고 해서 5년 동안 공무원 이 시험 준비하느라고 몇 년을 여기서 허비한다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누군 딱 1년 만에 학교 딱 가버리는데, 그게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중에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진짜 차분하게 기초서부터 다져가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 수업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 수업은 또 첨삭독해라고 같이 진행을 하죠. 첨삭독해라고 해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첨삭독해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첨삭독해는 짝수편으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짝수편으로 해서 그래서 하루를 우리가 이제 그 강의하는 것을 내가 이제 세 타임으로 나눠 가지고 원래 이제 4시간짜리 돼 있습니다만 관계없이 세 타임을 나눠 가지고 해서 두 타임은 제니스형 수업을 하고 1시간은 첨삭독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첨삭독해라는 것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험은 정확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 문제 차이다. 한 문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좀 더 정확하게 글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이제 정확하게 글을 볼 수 있는 눈, 요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제 바로 개발한 것이 바로 이제 첨삭독해라는 것이 되는데요. 그거 진짜 잘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니스 영어 첨삭독해 요 두 개만 진짜 완벽하게 제대로만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무엇이든 해낼 수가 있다. 진짜 무엇이든 해낼 수가 있다. 진짜 그 말씀을 내가 진짜 자신 있게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첨삭독해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강의로 다 내가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은 온라인으로 내가 1대1 첨삭하는 것도 있어요. 1대1 첨삭하는 것도 있는데 만일에 그걸 원하신다면은 밀비서 홈피 가보시게 되면은 제가 매달 그 모집을 합니다. 매달 20명씩 모집을 하게 되는데 만약 1대1 첨삭을 별도로 지도받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쯤 방문하셔서 한번 보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내가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밴드 운영하고 있으니까 밴드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한덕현 제니스 영어 팸이라는 이름으로 밴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셔서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상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영어라는 건 사실 또 그래요. 영어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100이면 100 다 달라요. 약점 따로 있고 강점 따로 있고 다 달라요. 이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제 온라인 첨삭하는 것은 1대1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내가 정확하게 짚어서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하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현재 놓여 있는 위치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상담을 해서 앞으로 공부 방법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도 또 활용하셔서 언제든지 저희한테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죠. 우리가 뭐 첫날이다 보니까 또 간단하게 우리 공무원 영어 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줘야 되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휘는 따지면 두 문제 나오는 거죠. 두 문제 나오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어휘입니다. 이 기본 어휘의 개념을 뭐로 생각해야 될 것이냐라는 건데 나는 요거는 수능 어휘다. 이 기본 어휘의 개념 뭐냐? 수능 어휘다. 어휘 문제 자체도 지금 난도를 높게 안 내고요. 어휘 문제 자체도 난도를 높게 안 내고 있고요. 그리고서 특히 이제 그리고 우리 시험의 특징은 말이죠. 지금 봐서는 어휘를 그 난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어쨌든 시험이라는 변별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전에는 어휘 난도를 무조건 높여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영어권의 사용자가 봤을 때는 무슨 저런 단어까지 기억을 해야 될까라는 단어를 시험 문제 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봐서는
올해 이제 2022, 21, 20 한 3년 연속해서 진짜 그야말로 고1, 고2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단어 전문제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본 어휘가 중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요거 갖다가 바로 우리가 바로 어휘 문제도 대비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독해 쪽에서도 또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문 속에서는 어려운 단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것도 꼭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문 속에서 어려운 단어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어려운 단어를 알아야지만 푸는 문제는 안 된다. 그거는 꼭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문제 흐름상 놓고 봤을 때 우리 수험생들이 그래도 조금 이제 부담을 좀 줄여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어휘 부분이다. 그래서 난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도가 높은 게 있죠. 네, 난도가 높은 게 있습니다. 좀 고난도라고 할까요? 네, 고난도라고 할까요? 요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글쎄 지금 내가 봐서는 사실 이거를 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나도 어휘집이 있거든요. 어휘집이 있는데 그래서 한 2년 전서부터는 어휘집 보세요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해요. 뭐 출판사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 안 좋겠죠. 좀 보라고 좀 해서 책 좀 팔아야 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글쎄요,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가령 모의고사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앞으로 진행되면서 이제 보게 되면은 말이죠. 여러 가지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같은 거 풀 때 특히 이제 마지막에 제가 보게 되면 스나이퍼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나이퍼라고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진짜 핵심이 될 만한 단어들을 상당히 많이 정리해 드렸어요. 오히려 이제 거기에서 그것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걸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휘가 굉장히 좀 수월하게 나오는 편인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린 친구 있어요. 그 단어 알아요. 가령 요번에 여러분 시험문제 나왔던 가운데서 뭐가 나왔습니까? 웰이라고 요거 시험문제 나왔었죠. 지방직에서. 그죠? 맞췄죠? 그죠? 근데 이거 틀린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쉬운 단어예요. 작년에는 난 이거 보면서 재밌는 게 작년엔 이게 문법 문제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느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be very라고 해서 말입니다. 이거 돼요, 안 돼요? 돼요? 큰일 났어요. 안 되죠. 왜냐면 very의 품사가 뭡니까? 품사 뭐야? 동사죠. 근데 be도 동사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좀 아까 우리 친구 얘기하는 게 형용사를 바꿔야 돼요. very의 형용사가 바로 뭡니까? where에 쓰잖아요. 그죠? 이걸로 바꿔줘야 되는데 아니면 아예 be를 빼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줘야 되는데 저건 도대체 뭐냐? 이건 틀린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무슨 포인트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단어 나왔을 때 아니 그러니까 품사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결국 이게 뭡니까? 이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단어에 올 때도 정확하게 좀 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도 보게 되면 좀 이따 얘기했지만 단어 암기하는 것도 참 희한하게 암기하는 친구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다시 얘기하자면은 작년에 이렇게 나왔고 아까 B로 나왔고 요번엔 어휘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시험 문제 출제 시험은 한 놈이 낸다. 문제가 너무나 똑같아요. 한 놈이 내요. 그리고 무슨 시험이든 그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출제하는 패턴이 정해져 있잖아요. 토익은 토익대로, 뭐 편입 편입대로, 그죠? 뭐 탭스는 탭스대로, 그죠? 지탭 지탭대로 다 있다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에 맞게끔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나오는 패턴이 너무나 똑같다. 너무나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한 사람이 내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이렇게 똑같을 수가 사실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농담 반 진담 반을 하는 얘기가 한 놈만 잡으면 된다. 한 놈만 잡으면은 아예 한 놈만 잡으면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자 어쨌거나 어휘를 놓고 봤을 때 아까도 얘기한 이걸 왜 틀려 도대체가 이거를 틀릴 이유가 전혀 없다란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렸다. 이건 뭐냐면은 몰라서 틀린 알면 틀려버린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가서는 좀 어휘도 뭐예요? 문제를 좀 봐라. 어느 순간에 가서 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라.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것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요즘 보게 되면은 어떤 동요를 묻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그것을
사전에 있는 동의어로 나오지 않고 문맥에 따라서 그 동의어를 우리가 암기한 거는 다른 걸로 제시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물론 이번에 그 정답이 체인지였었나요? 그죠? 요거였었죠. 물론 얘는 이게 동의어 사전에 나옵니다, 이거는요. 동의어 사전에 나옵니다, 사실은. 이렇게 나와버리는데. 근데 이제 어쨌거나 조금 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 걸로 보자면은 저는 그래서 실전 복화 372라고 있어요. 네. 자, 요게 있습니다. 실전 복화 372, 371, 371, 112가 아니라 요걸로 기억돼. 나도 숫자수 좀 헷갈리네요. 자, 요게 있는데 이거 하나 정도면은 아마 충분히 아마 대비가 되지 않을까. 특히 난도가 대단히 높진 않습니다. 조금 쉬워지는 그런 추세에 맞춰서 좀 한 거니까 나중에 한번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둘째, 수거입니다. 수거는 우리가 이제 크게 또 요것도 두 문제가 나오잖아요. 두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는 동사구가 나오고 하나는 관용 표현이 나오죠. 자, 하나는 동사구 나오고 하나는 관용 표현이 나오죠. 이것도 어쨌거나 난도가 상당히 좀 떨어진 편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나는 좀 우리 친구들 여러분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동사구나 관용 표현도 어휘에다 포함시켜서 어휘가 네 문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동사구나 수거를 어휘라는 파트로도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구분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근데 우리 친구들은 어휘 그러면은 이거 다 포함해서 어휘라 그러더라고요. 참 그거는 좀 아쉽습니다. 내가 이제 영어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까도 내가 얘기한 것처럼 난 굉장히 좀 스킬을 굉장히 좀 많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근데 그렇지만 굉장히 영어를 전공하다 보니까 좀 정식으로 정통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좀 강의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자, 이것도 어쨌거나 좀 나름대로 난도가 조금 많이 좀 떨어진 편이죠. 요번에 나온 것이 run out of 나왔었죠, 그죠? run out of 요게 나왔었고, 감사 수가 나가 또 뭐였었죠? 관용표현 run out of 잠깐만 좀 하나 봐주실래요? 내가 나 생각났다. with respect to가 나왔었죠? 지방적 문제로 말씀드립니다. 그죠? 요걸로 나왔었죠. 요걸로 나왔었습니다. 아까 우리 친구 둘 다 이거 맞췄다 그랬죠. 그죠? 네. 요 정도. 사실 수고로 암기하고 있지 않아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아웃오브를 통해서 우리가 부정적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 리스펙트라는 것이 이게 이제 어떤 존경 말고 어떤 관련이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죠. 그죠? 네, 바로 그렇게 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요 정도 난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편안하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따지고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랬었죠. 어휘가 고1, 고2 정도 수준 아마 그 정도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 들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죠. 네, 그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참, 이 혹시 어휘집을 따로 갖고 계십니까? 예전에 보던 거라고 하면 수능? 네. 혹시 이름 뭘까요? 경선 씨가 좋죠, 그 양반은 오로지 재밌죠, 그거. 아주 기발하셔. 기발하셔. 근데 우리 친구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들을 때는 오 그러다가 그게 너무나 양이 많아지면 헷갈린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경선식 거 있는데 그 정도면 아마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보면은 그 양반 어쨌든 책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경선식 혹시 수능입니까? 아니면 경선식 영단어라고 따로 있어요? 난도가 어떻게 따로 없어요? 용이다, 뭐를 대비용이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요? 그 정도면 됩니다. 네, 그 정도. 그러니까 내가 여기 말씀드린 아까도 나도 이제 복화집이 있지만은 나는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복화집 바꾸지 마세요. 그냥 보던 거 보세요. 그게 좋아요. 왜냐면 단어도 내가 외우던 데서 그 단어를 만나게 되면은 기억이 빠르게 나지만 그게 또
다른 장소에서 만나면 순간 낯설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보는 것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만일에 없다라고 한다면 뭐 제 거 하나 사주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거 그냥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관련해서 그냥 나와 있는 걸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따라서 이거 뭐 특별하게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그다음에 동사는 이제 관용표현 요거 수거와 관련해서는 글쎄요. 요거는 뭐 솔직히 제 거 좀 그냥 말씀드리면 내 책 가운데 원데이 시리즈라고 있어요. 원데이 시리즈 가운데에서 원데이 동사구 수거라고 있습니다. 요거 있는데 요걸 하나 좀 사보셨으면 어떨까? 원데이 시리즈는 포켓북 형식입니다. 포켓북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 보시게 되면 갖고 다니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강의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뭐 강의 필요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려서 지금 원데이 동사구 수거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가 또 이제 유튜브로 다 해가지고 해서 업데이라고 해가지고 업데이라고 해가지고 해서 지금 현재 동사구 5분짜리로 해가지고 해서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거 있습니다. 그거 한번 여러분 보시는 것도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대로 모아놓은 것이 자 원데이 동사구 수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특별히 난 돈 들이기 싫어라고 한다면은 업데이 유튜브 검색하셔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책자로 보시고 싶다면 이렇게 해서 이걸로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 문법과 영작. 글쎄요, 대체로 두 문제 이렇게 나오죠. 네 문제, 가끔 세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두 문제, 영작 두 문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말씀드리지만 문법, 뭐 영작도 문법적으로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영작의 나름대로 좀 특징을 좀 가지고 있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말 여유가 없다라고 해서 부정이었었는데 긍정으로 써서 시험 문제 나왔죠. 캐논 포트라고 해서 그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분명 우리말로는 여유가 없다,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써준 건 긍정이잖아요. 그죠? 아까 보니까 우리 지금 틀렸던데. 그죠? 그냥 이 표현 자체는 맞아요. 근데 분명히 부정이었었거든요, 우리말이. 그럼 뭡니까? 부정이 돼야죠. 그죠? 바로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영작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긍정, 부정을 정확하게 표현했느냐 이것을 나타내 주는 거, 이걸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쨌거나 굉장히 기본이 중요하다. 네, 굉장히 기본이 중요하다. 그리고 기본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포인트 중심이 아니다. 이해를 하라. 그래서 나는 반드시 이해를 겸한 문법 공부가 중요할 것이다. 기본이다. 바로 기본을 중시하고 이해를 하라. 기본이라는 건 나름대로 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생각하자. 여기다 다시 얘기했지만은 포인트 중심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지금 출제하시는 분이 이거 목표하는 말은 절대로 아니다 라는 말씀을 진짜 여러분에게 진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가령 이제 기출문제 해설하시면서 말이죠, 뭐 포인트 중심으로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내가 보기에는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아까 캐논 포트 같은 게 포인트입니까 그게? 그런 식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정확하게 우리말하고 연계시켜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바로 그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공무원 기본 문법이라고 있습니다. 기본 문법. 요게 있는데요. 요거는 아마 이건 유튜브로도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지금 나는 진짜 영어 진짜 공부한 지 너무나 오래됐어. 너무나 오래됐어. 진짜 이거 팔품사 뭐지? 라고 만일에 떠올릴 정도다. 만일에 생각 드신다고 한다면은 한번 유튜브 검색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인강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강의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공문의 기본 문법에 대한 것을 아주 짧은 강의로 해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제인스 문법,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바로 제인스 문법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다. 이해를 하지 않고서 문법을 여러분 생각하려고 한다면 이건 진짜 쥐약 중에 상쥐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가 이제 해마다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실패한 친구들하고 상담을 했을 때 공부 스타일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일 많이 대답하는 것이 문법을 포인트 중심으로 공부했다는 친구들이 거의 90%예요. 문법을 포인트 중심으로 공부했다.
라는 거,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만일에 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 언제든지 질문 주십시오. 언제든지 바로 진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질문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까 얘기한 밴드로 하시든 아니면 이 자리에서 하시든 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참 질문하려면 잘 안 하더라고요. 자, 이건 이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좀 나름대로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봐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실전문법 464라고 있습니다. 실전문법 464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바로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영어 문법이라는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강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서 요 실전법 464가 바로 뭐냐면 464문제를 가지고서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해 줘야 되느냐. 접근법에 대한 설명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접근법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 강의 가운데서 반드시 요건 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강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영작이 만일에 약하시다라고 한다면 원대 영작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작에서도 나름대로 그 제시하는 어떤 그 방식이 좀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여러분 만들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들만 한번 풀어보신다 하면은 뭐 충분히 영작 어렵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문법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뭐 있느냐면 문법 요약서라고 있습니다. 문법 요약서라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절대로 지금 보시면은 안 됩니다. 이것도 원데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도 원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법 요약서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 보셨을 때 시험 문제 앞두고 시험 앞두고서 이제 한 달 전쯤에 전반적으로 싹 한번 정리하고 싶을 때 이제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가 되겠죠. 독해는 기본적으로 10문제 나오죠. 기본적으로 10문제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10문제가 나옵니다. 독해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요즘은 뭐 괜찮습니다만 요즘은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이제 문법이나 주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좀 수월하게 좀 푸는 편인데 작년, 재작년 2년간에 걸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국가직에서도 이제 제목인가요? 그리고 요지 요거 틀린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특이하게 주제 제목에서 틀린 친구들 좀 많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어쨌거나 이 부분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일단 정확성을 높여라. 정확성을 높여라.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해줘야 되느냐? 분석을 해줘야 된다. 분석을 해줘야 된다. 그것이 저는 여기에서 바로 독해 첨삭에서 여러분들에게 분석하면서 하는 것, 이걸 좀 보여드립니다. 가끔가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하는 해석이나 내가 하는 해석이랑 별 차이가 없는데 저는 왜 자꾸 틀릴까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왜 틀릴 것 같아요? 그게요. 내가 해석해 놓은 거랑 자기가 해석한 거랑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근데 틀려요. 그거 뭘 것 같아요? 그죠? 핵심을 못 잡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왜 핵심을 왜 못 잡을까? 이제 그거거든요. 나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말에 그런 얘기잖아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그거를 못 잡아요. 가령 나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북이 나와도 책, 더북이 나와도 그냥 책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이건 구분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한 권의 책이라고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더북은 우리말로 옮기면은 그 책이라고 분명히 해줘야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하는 해석에 내가 하는 해석에 차이가 없는데요 라고 했는데 나는 이걸 해석하면 그 책이라고 해석했을 거예요. 그 책. 근데 나랑 별 차이가 없다고 한 친구는 얘도 책,
근데 얘도 책 이랬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게 요걸 붙여버린 것은 요놈이 뭡니까? 요걸 가리킨다라는 흐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를 만일에 안 살려버리게 되면 이 흐름이 안 맞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한 문장 한 문장은 해석되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문장이 거의 분절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똑같게 해석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내가 이제 또 독해첨서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말이죠. 내가 그 보면서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은 현재는 현재로 해석하고 과거는 과거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현재도 과거로 하고 과거도 현재로 하고 우리 지금 혹시 그 글 볼 때 그 시제 같은 거 좀 신경 쓰셨나 모르겠어요. 그죠? 별로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시제를 못 잡아버리면은 그 또한 글의 흐름을 못 잡아버리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난 그게 좀 참 희한하다. 우리가 시제는 분명히 배우거든요. 영어 시제가 12개잖아요. 12시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몰랐군요. 근데 그 12개야 되는데 꼭 시제는 배우기는 배웠는데 왜 글에서는 활용 안 하느냐. 이제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시제를 안 살려버리는 거. 자, 이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전부 다 지금 말씀드리고 그랬고 나중에 한번 이거 하면서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정확하게 하고 분석을 해줘라. 그러기 위해서 이 분석이라는 것에는 바로 뭐가 필요하냐? 바로 직독직해가 필요하다. 학교 다닐 때 아마 직독직해는 좀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죠? 앞으로 뒤로 내려가면서 해석하는 거죠. 끊어가지고. 근데 어떤 친구들은 특히 어떤 선생님들은 뭐 직독직해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요. 그거는 영어를 너무나 모르시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독직해를 반드시 하라. 그 훈련을 여기서 일단은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요 다음에 이제 독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시려고 한다면 독해 기적을 좀 보시게 됩니다. 요거보다 한 단계 난도를 좀 높여버린 것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요것은 우리가 직독직해하면서 정확성을 높이는 그런 훈련을 쌓는 그런 독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 독해라고 있습니다. 제 거 가운데 논리 독해. 자, 논리 독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해석해놓고 한 문장 한 문장은 해석했는데 전체적으로 흐름을 못 잡아버리는 친구들, 이제 바로 그런 것을 좀 고쳐주기 위해서 바로 논리 독해라는 것을 내가 이제 따로 개발해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과 문장 사이 아니면 뭐 한 문장 내에서 어떤 연결, 흐름 이런 것에 어떤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그런 훈련을 해주는 것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 독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중심이죠. 원데이 바로 실전편이 있습니다. 원데이 바로 스킬 독해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스킬 독해가 있고요. 원이라고 말했네. 자, 원데이 스킬 독해. 근데 원데이 스킬 독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기출편이라고 있고 기출편 그리고 실전편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문제입니다. 자, 원데이 스킬 독해라고 해서 기출편, 스킬편, 실전편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출 가지고서 이제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든 문제입니다. 나는 이제 문제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듭니다. 직접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킬 독해. 여기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스킬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시험이라는 건 분명히 출제하는 스타일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출제했을 때 그 목표 한번 바로 그걸 찾아내서 우리 그 스킬을 적용시켜서 풀어나가는 것, 기출과 실전 둘로 나눠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해가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강의의 마지막이죠. 스나이퍼입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어휘, 뭐 수거, 뭐 문법, 독해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나눠드렸지만은
모든 것을, 요건 바로 뭐냐? 단권한 겁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권한 겁니다. 어휘 문제도 있고, 어휘도 있고, 수거도 있고, 문법도 있고, 독해도 있고, 전부 다 이론도 정리해드렸고, 그 다음에 바로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권화 시켜드린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모든 것을 실전 문제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요거는 전부 다 스킬, 특히 독해 쪽의 스킬이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스나이퍼 32가 마지막이 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네 강의 가운데 하나가 있는 것만 좀 더 말씀드리게 되면 뭐가 있느냐면은 아장내기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인트 중심에, 그리고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해서 진짜 이것은 마지막으로 단기간에 해드리는 단기 특강이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진행이 좀 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어휘 같은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기본 어휘 중심이다. 그리고서 기본 어휘, 수능일 것이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문제 중심으로 한번 마지막에 좀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는 뭐 달리 어떻게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요거 하나 가지고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문법을 보시더라도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이해하라. 무조건 암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법 포인트를 아무리 외웠어도 그럼 어떤 문장 속에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찾아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강의하실 때 뭐라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가령 이제 예문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예문이 그대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뀐 문장 속에서 찾아내주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점을 진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인수문법 실전 464 요거 좀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독해 쪽에서는 진짜 정확성, 분석하라, 개발보다 직독시켜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요거 앞으로의 공부 방법이 바로 이럴 것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내가 지금 말씀드릴 것 가운데에서 바로 한 가지가 좀 빠져버렸죠. 유형이 한 가지 더 있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생활영어가 없죠. 생활영어는 우리 지금 다 맞췄죠. 아까 보니까 맞춘 것 같은데. 예, 그죠? 예. 글쎄요, 생활영어를 딱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냥 나는 이거는 그냥 좀 문제 많이 풀어봐라. 좀 문제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독해가 잡히면서 사실 생활영어도 그냥 쫓아가는 것이다. 그냥 이 말씀을 진짜 솔직히 드리고 싶네요. 생활영어. 그렇습니다. 문제. 좀 많이 풀어봐라. 요것은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린 문제 많이 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10끝이라고 있습니다. 10끝 생활영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 수거 문제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면 원데이 생활영어 있습니다. 원데이 생활영어. 자, 이렇습니다. 근데 참 유독이 생활영어 틀리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유독이. 근데 우리 친구는 아닌데 이건 뭐 보편화 시킬 수 없는 거지만은 말이죠. 생활영어 많이 틀리는 친구들이 주로 이과생들이 많이 틀려요. 근데 보니까 아까는 안 틀렸는데.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이과생들이 왜 이과생들이 생활영어를 많이 틀릴까? 지금 머리를 좀 대화를 상상을 해봐야 되잖아요. 상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상상력이 좀 뛰어나야 되는데 우리 이과생들은 답이 딱 떨어지는 거를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상력이 조금 좀 덜 가는 경우가 좀 사실 없잖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보편화 시킬 수 있는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과생들이 혹시 우리 지금 알죠? 역대 수학자, 철학자 이런 분들이 악기 연주를 많이 하고 예술가인 경우가 많죠.
특히 수학과 음악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할까, 어떤 그 음악의 어떤 음표 같은 게 수학하고 일맥상통한다 그래요, 그게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뭐 이과생들 뭐 수학하는 사람 굉장히 딱딱하고 말이죠. 어떤 문학적인 예능적인 어떤 예술적인 그런 분야에 좀 떨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수학자들 보게 되면은 어쨌든 그러한 능력들이 상당히 뛰어나죠. 특히 수학하는 사람은 철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달라지는 건데, 근데 현대 사회는 솔직히 한 사람이 여러 분야를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참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현대에는 혹시 역사적으로 유명한 누굽니까? 갑자기 미켈란젤로. 야, 왜 미켈란젤로 같은 천재는 태어나지 않는가? 그 사람 못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림에다가 수학에다가 철학에다가 또 뭐예요? 발명가에다가 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인체 해부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말이죠. 근데 왜 그럴까요, 현대에서는? 현대 딱 하나잖아요, 그냥 수학자 땡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참 그게 이제 상당히 나는 궁금해, 왜 그럴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대는 굉장히 좀 분화되어 있다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 생각이 사실은 좀 들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이 태어날 수 있을까? 자,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없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해주면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에 좀 가볍게, 자,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좀 영어 쪽으로 조금 더 한 걸음 좀 더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강의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어라는 것이, 난 사실 그래요. 머릿말에도 내가 썼습니다만, 우리말을 할 줄 알면 난 영어는 다 한다. 진짜로.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가만히 이렇게 놓고 보면 그렇게 대단한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 때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굉장히 그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영어는 제일 먼저 알파벳 빼놓고 뭘 배웠습니까? 문법을 얘기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배우나요? 그죠? 동사. 그죠? 영어에서 동사는 우리 입장에서 평생의 숙제예요, 그거는. 진짜 평생의 숙제입니다. 아까 very 동사 몰랐잖아요. 자,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뭡니까? 그죠? 문해오형식이라고. 난 솔직히 저거 싫어해요. 항상 첫날 강의할 때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해. 나 저 문해오형식이라는 거 진짜 싫어해. 진짜 싫어해, 저거. 왜냐면은 문해오형식이라는 것은 영어의 모든 문장은 저 5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영어를 전공한 나로서는 문해오형식이라고 해서 저 5가지로 나누는 어느 학자도 본 적이 없어요.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상당한 문법들은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법, 그거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 약간 이제 고전적인, 거의 이제 지금 뭐 쓰지 않는 우리 라틴 문법이라고 얘기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라틴어는 사오잖아요, 그죠? 죽어버린 언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라틴 문법이라고 해가지고 해서 진짜 지금은 쓰지 않는 그런 문법을 중심으로 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 물의 오형식이라고 해가지고 해서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게 익숙할 거기 때문에 나도 일단 요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영어의 모든 문장은 이 5가지 중에 하나에 속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다 우리가 더 따라 붙을 수 있는 것은 수식해주는 말이죠. 꾸며주는 말. 꾸며주는 말.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서 노란색으로 드린 저 부분이 우리가 문장 속에서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 문장의 필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수식해주는 말은 말 그대로 수식만 해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있거나 말거나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 되겠죠. 어쨌거나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가지로 나누는 것은 아까 우리 친구 얘기한 대로 기준이 바로 뭐예요? 동사죠. 요 동사. 동사에 따라서 요런 문형을 갖거나 요런 문형, 요런 문형, 요런 문형, 요런 문형을 갖는 거죠. 이제 바로 그런 식으로 돼 있다 라는 겁니다.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말입니다. 근데 저기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첫 번째 것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근데 어쨌거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저는 저 1, 2, 3, 4, 5형식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우리 친구도 그렇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기에서 1, 2, 3, 4, 5형식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거는 무슨 동사다라고 말입니다. 가령 첫 번째 주어 동사만 가지고도 의미가 통한다. 이때 쓰인 동사를 우리는 무슨 동사라고 한다? 자동사는 자동사인데 완전 자동사라고 하죠. 그죠? 자동사는 자동사인데 완전 자동사라고 하죠. 그래서 완전 자동사. 자, 두 번째 SC가 주격 보호라는 거죠. 네, 주격 보호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무슨 동사라고 할까요? 다시 얘기해서 주어 동사만 가지고 말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즉 주어를 도와주는 말이 꼭 있어야지만 되는 동사. 요거를 주어를 도와주는 말이 꼭 있어야 돼. 즉 주어를 도와주는 말이 없으면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불완전 자동사라고 하죠. 그죠? 불완전 자동사라고 하죠. 세 번째, 목적어가 꼭 있어줘야 되는 동사. 목적 꼭 있어줘야 되는 동사. 요거는 완전 타동사. 셋째, IO는 간접 목적어죠. IO는 간접 목적어, DO는 직접 목적어죠. 즉 다시 해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필요한 동사는 수요 동사라고 하죠. 그죠? 수요 동사라고 하죠. 다섯 번째, 주어 동사 목적어만 가지고는 안 되고 목적어를 도와주는 말까지 필요하다. 요거는 불완전 타동사라고 하지요. 그래서 앞으로 저게 바로 무슨 동사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앞으로 일형식 동사 이렇게 안 하고요. 좀 나는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완전 타동사, 수요 동사, 불완전 타동사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왜 그러느냐면은
결국 같은 말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이죠. 이것은 일형식 동사야 라고 보지 말고 여기에서 얘는 완전 자동사로 썼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 글쎄 그 말이 그 말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이죠. 왜 내가 이것을 여러분 강조하느냐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동사는 일형식 동사야, 이형식 동사야, 삼형식 동사야 그러면 그렇게만 쓴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우리 친구도 알겠습니다 말이죠. 동사가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로만 쓰는 동사는 거의 없어요. 몇 개 없어요. 그죠? 다 겸해요. 자동사도 겸하고 타동사도 겸하고 그죠? 그런다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일형식이야, 얘를 삼형식 동사야 이래버리면은 그게 머릿속에 굳어져 버려가지고 해서 달리 썼을 때는 그걸 못 찾아내버리는. 이번에 그 우리 친구 그 문법 문제 봐서 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랜드 나온 문제가 있을 거예요. 랜드 나온 문제, 랜드. 요거 틀린 친구 있다 그래요. 랜드가 빌려 주다죠, 그죠? 어떤 친구는 내가 상담을 하는데 틀렸대. 이걸 찍었대. 틀렸다고. 야 이거 왜 틀렸어? 라고 하니까 선생님 랜드는 사형식 동사 아닌가요? 다시 얘기하자면 랜드는 이걸로만 쓰는 동사 아닌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간단히 얘기해서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수요동사, 즉 사형식 동사로만 쓰는 동사는 영어에서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얘를 겸하죠. 얘를 겸합니다. 다 겸해요. 참 굉장히 진짜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저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야, 너 외울 때 랜드를 사형식 동사라고 외웠지?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 사형식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반드시 간접 목적 직접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이것을 쓰인 것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몇 형씩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머릿속에 굳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쓰여진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거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쓰여진 것에 따라서. 그리고 꼭 진짜 꼭 이건 이렇게만 낸다라고 하면 그 몇 개 없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완전 자동사로 쓰는 동사, 완전 자동사로만 쓰는 동사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몇 개 없어요. 글쎄요. 많아요? 10개? 단어 10개? 좁게 얘기하면 한 5개?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불완전 자동사로만 쓰는 동사 시험 문제 나오는 거? 글쎄요. 한 너댓 개?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해서 그냥 별도로 암기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걸 만날 때마다 아 이거는 완전 자동사로 썼구나, 불완전 자동사로 썼구나, 완전 타동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떤 동사만 딱 갖다 놓고서 얘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그려버리게 되면은 생각의 폭이 굉장히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1, 2, 3, 4, 5형식이라는 말을 난 싫어한다. 그래서 내가 항상 또 우리 하는 거 특히 이제 글을 볼 때 내가 특히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제일 또 중요하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쓰인 대로 이해하라. 글 속에 쓰인 대로 이해를 해줘야 돼요. 나는 이거로 알고 있는데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인 대로 이해를 해줘야지만 생각의 폭도 넓어질 수 있고 적응력도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포인트만 암기하는 거는 진짜 쥐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여기에서 노란색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각각의 지금 보게 되면 주어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동사는 잠시 따로 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 O가 있죠. 참. C가 있죠. 다시 얘기하자면 SOC. SOC가 뭐죠?
네, 주어 목적어 보호죠. 네. 내가 썰렁한 유머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회 간접자본이죠. 네, 썰렁했습니다. 우리가 SOC에 투자 많이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얘기인데 다시 얘기해서 저기에서 동사를 일단 빼놓고 보면은 문장을 형성하는 핵심 구성 요소는 주어 목적어 보호 세 개밖에 없어요. 여기에다가 수식이라는 것도 있긴 있지만 얘는 뭡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글을 봤을 때 어느 게 주어고 어느 게 목적어고 어느 게 보어고 이거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어느 것이 수식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못 찾아가지고서 우리가 결국 영어를 잘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수식 이렇게 말입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수식 이렇게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품사 입장에서 보면은 명사죠. 목적어도 품사 입장에서 보면은 명사죠. 보어도 품사 입장에서 보면은 명사가 되죠. 다시 얘기하자면은 얘는 하나가 더 있죠. 사실은요. 보어가 될 수 있는 거는 형용사도 있죠. 형용사도 있죠. 수식의 가장 대표가 바로 뭐가 됩니까? 부사가 돼버리죠. 그죠? 네, 주어도 있고 목적어, 보어, 수식 이렇게 되는데 이걸 품사, 즉 팔품사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명사, 형용사, 부사 얘네가 문장을 형성하는 핵심 품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품사라고 해서 뭐 조동사도 있고 대명사도 있고 뭐 관사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글 속에서 중요한 품사, 핵심 품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개예요. 잠시 쉬었다 계속 얘기하겠습니다.